안녕하세요. 책풀이와 접학도서관 못다모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움에 관한 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접학도서관 못다모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뭔가 제목 저 지금 처음 봤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름이 바르도 퇴톨인가요? 바르도 테토리입니다.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톨 이건가요? 진짜 이게 사람 이름 맞나요? 나 진짜. 아니, 이 중요한 이름이에요? 책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제목은 티벳 사자에서 이런 책은 되게 유명한 책이라는 거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름이 너무 웃기잖아요, 저자가. 바르도 테톨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주제가 비움이어서 비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게 뭘까? 그리고 비움을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게 뭘까? 이게 극강의 비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칼 크리스토프 용이 티벳 사자에서라는 책이 가장 차원 높은 경지에 이른 종교 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저자는 파드마 삼바바라는 저자인데요. 쇠로 만든 새가 날고 말이 없는 마차가 다닐 때쯤에 티베트의 정신이 세계에 전파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이 바로 전파가 됐고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치카이바르도라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시드파 바르도에 가면 이 6가지 색깔이 보인대요. 이 6가지 색깔이 보이면 이 중에 한 가지 색깔을 선택해서 그 색이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가 지금 하는 경험들은 모두 순간적인 강렬한 슬픔과 순간적인 강렬한 기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비움에 관련해서 주제에서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에 집착하지 마시고 마음도 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금방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 6개의 환생의 길이 아닌 환생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책풀이입니다. 저는 이 책입니다. 딱 1년만 옷 안 사 입고 살아보기. 요거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해서 관심 있게 이 책을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푸르걸리스타 다이어리. 그래서 만약에 나도 한번 1년간 옷을 안 사 입는 이런 옷 정리할 수 있는 한번 디톡스를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은요, 요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제는 깐깐하고 폼나게 살자래요. 30대 직장 여성이 정신없이 물건을 사들이다가 카드 빚이 엄청난 걸 깨닫고 아껴 나가는 생활을 블로그에 연재해서 책을 엮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항목은 거의 없어서 아쉽지만 공감 가는 게 많고 읽기 편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쇼핑 금지, 쇼퍼홀릭, 누누칼러라는 이 책은요, 특정한 색의 옷은 무조건 사게 된다든지 아이템을 놓치면 다시 못 살 것 같다는 절박감이 든다든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누구나 인정하는 쇼퍼홀릭은 마음을 고쳐먹고 실천하고 흔들리지만 블로그에 쓰면서 그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었다고 하니 이 책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인생은 옷장 속에 닮았다.
옷장 속을 닮았다라는 브렌다 킨셀 저자인데요. 이 책은 5단 사기 프로젝트에 제일 적합한 책이라고 그래요. 유머 감각까지 있다 보니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깔깔거리면서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싸니까 옷을 사는 건 술 먹고 남자를 만나는 거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못다 보니 그만 좀 하시죠. 옆에서 지금 무슨 해. 방해하시기 없기. 알았어. 네네. 그러니까 이 말 너무 술 먹고 남자 만나는 거랑 똑같은 게 싸다고 옷 아무거나 사는 거래요.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일가가 아니라 정가여도 살만한 옷을 사라는 이야기에 가장 공감을 저자는 했다고 하네요. 요 책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습관인데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이라는 이거는 우리나라 저자입니다. 정은길이라는 분인데 이 책은 이런 거래요. 식비를 아끼기 위해 그냥 다이어트를 하거나 옷값을 아끼기 위해 재봉틀을 배워서 옷을 만들어 입는 게 대단하다 할 정도로 놀랍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판매해서 수익까지 창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지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내 마음이 해이해질 때 자극을 주는 책으로 유용한 책이라고 하니 이 책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가네코 유키코의 일본 사람들은 정말 이 수납하면 끝내주죠. 이 수납 다이어트 책입니다. 적은 물건으로 생활하고자 할 때 미니멀리즘, 매일 사용하는 물건의 질을 향상시킬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게 이제 그 기준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하니 이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움으로 시작하는 공간 다이어트.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너무 읽고 싶어서 그냥 뽑아봤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지는 않는데 정리의 핵심은 비움에 있다. 정리 수납법. 그래서 이 수납도 정말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버리면서 이 책은 뭔가 이렇게 옷장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좋아지게 만드는 책이라고 하니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리면서 채우는 정리의 기적. 이 책도 같은 저자예요. 아까랑 날마다 하나씩 버리기. 이 책은 신영경 저자인데 할인된 옷을 보고 나중에 딸이 자라면 입히겠다고 미리 사두기까지 했대요. 하지만 딸이 정작 크니까 입지 않겠다고 하니 이런 짓은 절대 하지 말아라. 바보 같은 짓이다.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네, 이러면서 1년 이 책의 부제가 이거예요. 여자 365일 1일 1패 프로젝트. 하나씩 매일 버리기, 나누기.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은 지름신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옷을 살 때 유행에 민감하진 않나. 그러니까 이 유행은요, 정말 나중엔 돌고 돌아요. 근데 유행에 민감해서 사게 된다? 유행이 떨어지면 나중에 못 입게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유행할 때 초기에 그냥 딱 하나만 사서 그걸 한철 내내 입고 버리던가 아니면 유행에 관계없는 기본템으로 사서 그걸 장만해서 오래 쓰던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예,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자의 그릇, 이즈미 마사토의 책을 보면요. 이 주인공이 사업이 망해서 망연자실한 시간이 돼서 추운 날 돈을 탈탈 털었더니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 100엔이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인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란 건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만약 한 푼도 없었다면 자네가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나? 포기하고 얼른 집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여 뜨거운 물이나 마시고 있겠지. 동전 몇 푼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네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고 싶어지는 모양이야.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저한테도 이렇게 찌르는 말이네요. 네. 잘 들으세요. 아니 무슨 돈에 무게가 있는지, 돈이 있으면 무게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쓰고 보는 이 습관들이 참 생기는 게, 여기에 딱 이렇게 맞는, 이 책에서 저는 한번 이게 이 맞은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 이게 갑자기 뭐 하는 짓이냐, 10만 원 아끼자고 50만 원을 쓰는 게 내가 제정신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싸다고, 세일한다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거. 안 사기 프로젝트를 하면 아예 안 산다고 생각하니까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안 사는 게 차라리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옷을 사면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같아 라는 이런 기분을 느낄 때, 그 기분이 순간적으로 우울한 일을 잊게 했기에 우울할 때마다 쇼핑을 한다는 거죠. 오늘은요, 이 비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티벳 사자에서 오다모님은 사후 세계의 비움, 책프리는 이 현실 안에 나의 옷장을 비우기 위해 그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현실과 사후 세계에 대한 이 비움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떤 집착에서 놓는 거, 집착 벗어나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해야 내가 또 내 자신을 또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이 하나의 그 공통점은 이 순간적인 뭔가 일희일비에서, 이런 부분에서 순간적인 거에 따라가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 집착에서 벗어나기, 비움 아닌가. 네, 우리도 그런 비움을 실천한다면 내 삶이 그 비움을 통한 여유로움 속에 또 새로운 것들로 아름답게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프리도 열심히 비우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책프리와 못다모모의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